어쩌면 그날은 누군가에겐 모처럼 설레는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 축제는 한순간 악몽이 됐고 여기가 사고 현장인 것 같네. 하룻밤 사이 세상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젊음과 활기로 넘쳐야 할 골목이지만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고 악몽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밤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한 비극. 그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축제가 됐어요. 노마스크도 다 풀려가지고 20대 마지막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포스티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걸 구경하러 가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덮쳤고 세상엔 보고도 믿기 힘든 단 한 줄의 속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대참사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태원에서 큰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원래 도로를 통제를 하잖아요. 왜 이번 년에는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태 경찰이 많이 안 보였던 거는 맞아요. 대로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경찰이 쭉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날은 3년 만에 노 마스크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당일엔 어찌된 일인지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참사 다음날 입장을 밝힌 정부. 하지만 내용은 국민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력 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곧이어 사과 릴레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행정안전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번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 등 객관적 용어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참사 바로 다음 날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논란이 이어지자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자, 사상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사가 아닌 사고이며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책임 회피 의도가 있다는 비난에는 중립적인 표현일 뿐 그런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사를 둘러싼 끊이질 않는 논란. 하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뭔가 이런 일에 그런 정치가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정작 그날의 상처는 외면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친구도 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 사람이 지금 다쳤냐 아니면 사람이 죽었냐 근데도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생사를 넘나들었던 순간 왜 아무도 구조에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왜 나의 소중한 가족이 좁은 골목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것인지. 딸 자식은 팔불출이라 하잖아. 그 자식은 가슴으로 안고 평생 저간다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가족한테 위로를 하고 하면 그럼 딴거 있겠나요? 그럼 마음은 계속 아픈 거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는 156명. 이 중 대다수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압착성 질식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클러스 애스픽시아는 가슴의 외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흉곽 운동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들숨 날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꽉 껴있는 마치 물처럼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400뉴턴, 400kg 정도의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면 호흡이 불편해지고요. 1000뉴턴 이상이 이 가슴을 압박하게 되면, 즉 키 힘에 의해서 압박하게 되면 4에서 6분 정도 되면 정신을 잃고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좁은 골목에 갈 수 없는, 그리고 달아날 수 없는 골목에 키인 것뿐이에요. 누구도 잘못한 거 아니고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거는 사실은 몰랐죠. 전문가들은 다수의 심정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에서 골든타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3분에서 5분 안쪽으로 심정지를 인지하고 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4분을 골든타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략 1분이 지날 때마다 소생의 가능성은 10%씩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이곳의 골든타임은 왜 속절없이 흘러갔던 걸까? 당국이 발표한 이번 사고의 발생 시각은 밤 10시 15분. 그리고 5분 뒤인 10시 2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모습이 현장 제보 영상에서 처음 포착됩니다. 사태를 파악한 경찰이 다급하게 바닥에 깔린 이들을 구조해보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골목 반대편도 이미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황. 곧이어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당시 그곳에 있던 SBS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건 발생 13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추가 인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당일 교통 혼잡으로 인해 구급차 접근과 이동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케미탈 호텔 뒤쪽 골목 후면쪽으로 그렇게 달아나. 뒷골목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구조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 이미 4분의 골든타임은 흘러간 뒤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시민들까지 구조작업에 참여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상황. CPR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눈을 뜨신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 한 분 빼고는 제가 있었던 라인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깨어나신 분들이. 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예상치 못한 장애로 제때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 많은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이곳엔 풀지 못한 무수한 의혹들이 남겨졌습니다. 저기 그 BJ가 있었고 그러다 우리가 이거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 마약 캔디 이런 거 나눠준 거 먹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뒤에서 누가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내려가라, 밀어라 그러고. 우리는 사고 지점 주변의 제보 영상들을 분석해 그 힘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대로 T자 모양의 삼거리 이전부터 사람들이 물결치듯 출렁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 안쪽은 파도처럼 쓸려온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330여 개에 달하는 제보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떠밀리듯 움직이는 사람들만 있을 뿐 일부러 앞 사람을 미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조그만 알갱이들이 일정한 그 영역에 갇혀 있을 때 그 알갱이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는 이제 이 재밍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흐른다라고 표현할 때는 액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액체의 움직임이 유동이 고체로 바뀌면서 유동이 멈추는 현상, 본인의 의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중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도 돼요. 모든 물질이 밀도에 따라 액체나 고체 상태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유동성이 변화하는 것처럼 군중을 물질에 비유한다면 1제곱미터 안에 몇 명이 밀집되어 있느냐, 즉 군중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움직임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군중 밀려등, 그래서 그 크라우드 서지라고 하는 게 파도처럼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밀집된 패닉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밀친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의 군중 밀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옆에 벽에 파벽돌이 있거든요. 그 길이가 통상적으로 한 235에서 240 정도 되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제곱미터를 면적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한 16명 정도가 이 1제곱미터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이게 막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1제곱미터 안에 16명이 밀집했던 실제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양한 사진 자료들, 영상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 T자 공간에 약 1,800명 정도가 밀집돼 있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당연히 병목을 넘어선 그 군중 흐름이 아예 없고 그 군중 정체가 장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전체가 아니라 사고 현장 주변인 T자 공간에만 무려 18,000명이 밀집된 상황.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위, 아래 양쪽에서 동시에 유입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18,000명이 있는 골목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인 500명이 더 유입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10,000명 대비 500명은 매우 적은 인원이잖아요. 비록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경사로의 특성, 또 뒤에서 계속 밀리는 강한 압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은 넘어져서 연쇄적으로 압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의 수는 약 6만여 명. 작년 방문자 수와 비교해봐도 약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늘 주말인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보다 월등히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태원. 헬로윈을 맞이한 지난주도 그 사정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헬로윈 축제 주말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걸까?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한다? 이 말을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항변을 할 게 아니죠. 오히려 주최 측이 없는 축제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강화해야죠. 잘못됐죠.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압사 위험에 처해 출동을 요청한 신고는 총 98건이었습니다. 100건에 가까운 신고 전화가 접수되는 동안 경찰은 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런 상황이 그기만 있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인도 가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한두 명의 통제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들은 말 그대로 몇 개 소대를 갖다가 얼른 돌려내고 사람이 밀려다니는데 근무자가 알아서 가지고 근무자가 비켜가면서 그 일렬로 사람이 갈 상황이었다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할로윈 당일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137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폭력행위나 마약 투약과 같은 범죄 관련 순찰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정도의 인력으로 이태원을 찾은 13만 명의 인파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뉴욕타임즈는 BTS 공연 때도 1,300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던 사실을 비교 보도하며 이번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은 형태의 얼굴만 다른 것뿐이지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재난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있지 작동이 안 한다. 바로 요번에 그 이태원 보세요. 경찰 11번 하는데도 안 나와보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사실은 막을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거든요. 4시간 동안 못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경찰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지난 2일 경찰 내부망에 이태원 파출소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한 경찰관이 글을 올렸습니다. 청장님의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발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농산서 직원들은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 찍혀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책임 공방.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지난 1989년 영국 잉글랜드 셰필드에 있는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힐스버러 참사는 1986년도 4월에 그 영국의 힐스버러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당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9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입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과밀집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사를 당하는 경우죠. 그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건 발생한 시점, 또 그 후에 어떻게 경찰이 대처하고 어떻게 이제 했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영국 경찰이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문제가 이제 밝혀진 거죠.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됐고 사건이 발생하고 27년 만인 2016년 영국 법원은 압사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있던 피해자들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힌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 경찰이 lack of police control, 경찰의 통제가 부재했다라고 결정 내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태원 케이스는 그 지자체나 경찰에서 얼마큼 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과연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내부 프로토콜을 잘 따랐느냐는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통제 부재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영국 법원. 사고 발생 27년 만에 진상 규명된 힐스버러 참사와 똑 닮은 모습의 이태원 참사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That's going to lie at the heart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it's clear that nobody took responsibility for keeping those young people safe. And it seems that as the incident was developing, there were many, many warning signals that were ignored by the police or deprioritized. And if earlier intervention had been put in place to better manage the crowds, then it's possible that this wouldn't have happened.